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오렌지, 건강식의 대표 주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오렌지를 둘러싼 오해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오렌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와 그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오렌지는 비타민 C만 많은 과일이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를 비타민 C 덩어리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비타민 C가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렌지에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헤스페리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즉, 오렌지는 단순한 비타민 C 과일이 아니라 복합 항산화 과일입니다. 두 번째 오해, 오렌지는 산성이어서 속에 나쁘다. 신맛 때문에 오렌지가 위를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렌지는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는 과일입니다. 물론 위험이 심하거나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적당량을 식후에 먹는 오렌지는 오히려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속에 나쁘다고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 오렌지 주스는 생과일과 똑같다? 이건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생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는 영양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지고 당 흡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씹어서 통째로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오해, 오렌지는 당뇨 환자에게 절대 금물이다. 오렌지는 당이 있는 과일이지만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통째로 먹을 경우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중요한 건 양과 먹는 방식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식후에 섭취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오렌지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쉽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렌지를 과도하게 먹으면 속쓰림, 치아 부식,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많이 먹으면 위산역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렌지를 30일 동안 매일 먹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과일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실험의 전제는 간단합니다. 오렌지를 하루 1개, 주스가 아닌 생과일로 공복이 아닌 식후에 먹는 것, 이 조건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나타나는 변화를 주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주차,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몸의 컨디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몸이 무겁지 않거나 오후에 집중력이 조금 더 유지되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오렌지의 풍부한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분 탓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2주 차로 넘어가면 피부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던 느낌이 줄고 세안 후 당김이 덜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지만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건 확실히 체감됩니다. 3주 차에는 장과 소화 기능이 반응합니다. 오렌지를 통째로 먹을 경우 식이섬유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 운동이 훨씬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평소 변비가 있던 사람은 배변 주기가 안정되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오렌지를 먹으면 속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4주 차가 되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렌지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탄력을 돕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던 사람이 덜 차갑게 느끼거나 가벼운 감기 기운이 와도 이전보다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오렌지를 먹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식 습관입니다. 오렌지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상큼함 덕분에 과자, 초콜릿, 단 음료를 덜 찾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불필요한 당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중 관리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렌지를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변화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복에 매일 오렌지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밤늦게 먹으면 치아가 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렌지를 주스로만 마시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30일 동안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스보다 생과일로 먹기. 둘째, 공복이 아닌 식후에 먹기. 셋째,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오렌지는 충분히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렌지는 30일 만에 몸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의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은 분명히 몸을 바꿉니다. 피로가 조금 줄고 피부가 조금 나아지고 장과 면역력이 조금씩 안정되는 변화. 오늘부터 30일 동안 오렌지 하나,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렌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건강한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고 건강 효과가 배로 커지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맛이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은 요거트, 특히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단독으로 먹을 경우 이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위 점막을 보호해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렌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장 환경이 좋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오렌지의 항산화 효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후 플레인 요거트에 오렌지를 잘라 넣어 먹는 조합은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관리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견과류, 그 중에서도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오렌지는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반면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오렌지의 비타민C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이 조합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혈당 조절입니다. 오렌지는 단맛이 있는 과일이지만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과일의 기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조합입니다. 오렌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 중 일부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렌지를 샐러드로 활용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체내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에서 과일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활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 양은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한두 방울이면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궁합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는 요거트와 오렌지 조합으로 장과 면역력을 깨우고 간식으로는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먹어 혈당과 포만감을 유지하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에 오렌지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렌지는 혼자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궁합을 알면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됩니다. 같은 오렌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피부를 위한 과일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지키는 과일이 될 수도 있으며 장 건강을 책임지는 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렌지와 함께 먹었을 때 영양 흡수는 떨어지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하는 조합들이라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설탕과 정제당입니다. 오렌지는 원래 자연당과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잡힌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이 더해지는 순간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설탕은 비타민C의 체내 활용도를 낮추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설탕을 듬뿍 넣은 오렌지청, 오렌지 시럽, 달달한 오렌지 디저트는 건강 과일이 아니라 그냥 당 간식에 가깝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설탕과 함께 먹는 습관은 피로감 증가, 체중 증가,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달지 않게 먹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탄산음료와 주스 형태의 혼합입니다. 오렌지 주스에 탄산을 섞어 마시거나 오렌지 맛 탄산음료를 대신 마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조합은 이와 장에 가장 부담이 큽니다. 탄산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오렌지의 산 성분과 만나면 속쓰림, 복부 팽만, 심한 경우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 당 흡수 속도만 빨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탄산까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합니다. 상큼한 음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몸 입장에서는 가장 피곤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고염분 가공식품, 특히 햄, 소시지, 짠 음식입니다.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혈관 건강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렌지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과일입니다. 반면 가공육과 짠 음식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할 뿐 아니라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햄과 소시지, 베이컨을 먹고 후식으로 오렌지를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결코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 궁합부터 떠올려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음은 오렌지를 섭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위장 자극입니다. 오렌지는 산 성분이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위가 예민한 사람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공복에 오렌지를 먹으면 속쓰림, 가슴 답답함, 신물 올라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로 오렌지를 먹는 습관은 위장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후에 소량으로 먹거나 요거트처럼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오렌지에 들어있는 산은 치아의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마모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먹은 뒤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기보다는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양치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오렌지는 과일이기 때문에 자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먹을 경우에는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상승이 완만하지만 주스로 마시거나 여러 개를 한 번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오렌지를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식후에 먹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과다 섭취로 인한 장 트러블입니다. 오렌지를 많이 먹으면 설사, 복부 팽만, 장내 가스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적당히 먹는 과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자몽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오렌지도 일부 약물과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산 억제제, 일부 고혈압 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오렌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간과 방법에 대한 주의입니다. 오렌지를 밤늦게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취침 중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산 성분 때문에 자기 전 간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또는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렌지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복 섭취는 피하기. 둘째, 주스보다 생과일로 먹기. 셋째, 하루 한 개 이내로 제한하기. 넷째, 먹은 직후 양치질은 피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오렌지는 부작용보다 이점이 훨씬 많은 과일이 됩니다. 오렌지는 몸에 좋지만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과일입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습관 없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렌지를 정확한 정보로 행복하게 즐겨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